자금관리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적금 관리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챕터 3번 법인카드 관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법인카드 관리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가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배운 내용들 쭉 리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시험에 관련된 것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는 101쪽이 되겠습니다. 법인카드 관리하는 것. 대개 기업에서는 이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저런 이제 편리한 이유 때문에 현금 거래보다는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로 대금 지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회사 카드, 흔히 이제 법인카드라고 얘기를 하죠. 법인카드를 이제 발급 폐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회계 처리하고 하는 것들을 다뤄야 되고, 그래서 챕터 3에서 이렇게 이제 별도로 법인카드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챕터 3번 법인카드 관리하기 능력단위 요소가 이제 법인카드 관리하기입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관련 뭐 금융 메뉴는 어떻게 되고 관리대장 어떻게 작성하고 그런 것들이 주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인카드 발급 해지. 그래서 카드의 의의 기능, 그 다음에 발급 해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관리대장하고 사용대장 작성하는 것. 그리고 카드 사용 범위 제한하는 것. 카드 이제 뭐 시간장도 제한 없이 무작정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용 범위나 그 다음에 사용 시간, 장소 시간을 좀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된 카드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행 증거 1, 2, 3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발급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주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인카드 기능이에요. 법인카드 의의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법인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카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로 되어 있다. 자, 신용카드는 이제 대부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가지고 사용을 하시겠죠. 신용을 담보로 해서 이를 소지한 회원이 상품이나 용역을 현금이 즉시 지불 없이 현금 지불 안 하고 신용 공여 기간 동안 즉 뭐 한 달이면 한 달, 석 달이면 석 달에서 그 기간 동안에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증표이다. 그래서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신용카드 발급이 되죠. 말 그대로 신용, 외상 거래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신용카드가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직불카드, 체크카드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드 종류죠. 공통점은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는 일단 신용카드랑은 틀려요. 신용카드는 대금 지급을 다음 달에 하는 거고요. 꼭 뭐 한 달 뒤는 아니지만 어쨌든 며칠 뒤에 하는 겁니다. 반면에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는 사용 즉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그 기능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간다는 거. 따라서 통장에 잔액이 없다 그러면은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직불카드하고 체크카드는 좀 혼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엄밀하게는 이제 조금 틀립니다. 이 체크카드는 좀 신용카드 비슷한 거고, 그래서 신용카드사에서 발급을 해주고요. 직불카드는 이제 은행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통장 잔액에서 빠져나가는 건 같은데 그런 점이 틀리고요. 그래서 직불카드는 은행에서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 전상만이 가동되는 시간에만 사용 가능하고 체크카드는 이제 그런 제한은 없고요. 그리고 또 직불카드는 유효기간 없이 무한정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자체 마그네틱이라 그러나요? 근데 그것만 고장나지 않으면은 유효기간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 반면에 체크카드는 사용 기간이 있죠. 유효기간이 있죠. 신용카드랑 똑같이. 그래서 뭐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직불카드는 이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용 범위가 좀 제한적이죠. 체크카드는 상대적으로 조금 넓고,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제 신용카드가 상대적으로 유용하고 좀 더 낫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인 경우는 다 법인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받아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흔히 법인카드 그러면은 전부 다 신용카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 그게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 명의가 아니고 이제 회사 명의로 발급받는 카드를 법인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인카드 종류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기업 공용카드가 있고, 기업 개발카드가 있고, 개인형 기업카드가 있고요. 이거 좀 명칭이 애매하죠. 자, 공용카드는 말 그대로 이제 회사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회사 이름으로 발급받는 겁니다. 카드에 써 있는 이름도 그 회사고, 그 다음에 연계된 통장도 당연히 회사 통장이겠죠. 회사 계좌로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발급받은 거는 그 회사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겠죠. 회사 자체 내에서 이제 규정을 두고 있겠죠. 누구 사용해라, 뭐 얼마까지 사용해라,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부서별로 지급할 수도 있고, 뭐 개인별로 다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영업사원들 뭐 한 사람한테 하나씩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기업 공용카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기업 개별 카드는 이제 기업에서 만든 카드는 맞는데 딱 개인을 사용자를 지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사용자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와서 사용했다 그러면은 일단 회사 내부 규정에서는 어긋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대금 결제는 되겠죠. 그래도 이제 그 상점에서 이제 모르고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카드는 살아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기업에서 발급받아서 개인을 지정해 주는 게 기업 개별 카드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개인형 기업 카드, 그래서 개인이 발급받은 건데 개인이 발급받아 가지고 기업을 연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개인이 우선이에요. 요거는 이제 기업이 우선인 거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큰 차이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점이 있고, 요거는 기업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요. 요거는 일단 개인 책임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사용한 거지만은 그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 기업 공용 카드가 있고, 기업 개발 카드가 있고, 개인형 기업 카드가 있고. 요 용어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정도까지만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충 설명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뭐 간략하게 살펴만 보겠습니다. 공용카드. 기업이 특정한 이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해당 기업의 임원 직원을 얘기합니다. 임직원이면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카드 실물에 특정 사용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기업체의 명칭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다. 자, 그리고 사용할 때는 서명 내에는 기업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서명한다. 뭐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다음 기업 개별 카드, 사용자 지정 카드예요. 기업이 특정 이용자를 지정한 카드다. 임직원 중 카드의 사용자의 영문이 기재된 자에는 사용할 수 있다. 회사 이름이 있고 가로 열고 이제 그 사용자 이름이 지정된 사용자 이름이 있는 거죠. 이게 회사 임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기업 개별 카드를 발급해 주겠죠. 임원 이상, 그러니까 이사급 이상. 그 다음에 개인형 기업 카드입니다. 기업이 신용이 부족할 경우 등의 사유로 기업 임직원 개인이 신용과 해당 기업이 연대 보증하는 형태로 발급되는 카드. 개인이 우선인 거예요. 이 카드는 지정된 이용자만 사용하며 임직원 개인 명의 결제 계좌를 지정하여 발급한다. 그리고 이용 결제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임직원이 부담하고 2차적으로는 기업이 연대 채무한다.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은 이제 약간 특수한 카드예요. 직불형. 아까 직불카드 말씀드렸었죠.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기업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제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한 기업 카드이다. 국내외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기능은 없다. 그리고 직불형 기업 카드도 뭐 카드 가맹점 사용 범위에 따라서 직불카드, 체크카드로 구분하는데 어쨌든 신용카드 기능은 없다. 그냥 묶어서 그냥 직불형 기업 카드다라고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카드, 체크카드예요. 하이브리드니까 혼합이죠.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 얘기 많이 나오죠.
시동을 걸 때는 그 배터리로, 전기 배터리로 시동을 걸고, 그리고 이제 움직일 때는, 거꾸로인가요? 저기 그 시동을 걸 때는 기름에서 시동을 걸고, 갈 때는 뭐 전기 배터리를 이용하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겸용하는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섞은 카드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결제 방식이 혼합된 개별카드다.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계좌 잔액 범위가 있으면은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잔액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없는 부분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카드죠. 체크카드, 신용카드. 다음 선불카드. 요거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죠. 예전에 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잔액 충전해 놓고 그 금액에서 꺼내 쓰는 거죠. 선불카드라고 그러죠. 카드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일정 금액이 기록된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카드이다. 그리고 뭐 신용카드 감량제에서 사용한다. 이거 이제 선불카드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선불카드 많이 사용하나 모르겠네요. 제 주변에 보면 거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근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전해서 사용하긴 하더라고요. 핸드폰에 그 신용카드를 넣지 않고 핸드폰 자체에다가 그 금액을 얼마 충전시켜 놓고 버스나 지하철 이용할 때 이제 교통카드식으로 사용하는 거는 좀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카드 종류가 되겠습니다. 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시크카드 세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도 기업 공용카드, 기업 개별카드, 그 다음에 개인형 기업카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카드 사용하는 이유, 장점이에요. 기업에서 굳이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유. 편한 거겠죠, 아무래도.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급 지급 수단의 간편화. 현금 소지로 인한 휴대의 불편 및 도난 분실 등의 위험 부담이 축소된다. 카드 사용하면 아무래도 편하죠. 그리고 현금 많이 이렇게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카드 한 장이면 다 해결이 되니까. 이건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카드 사용하는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죠. 휴대전화로 현금 소지로 인한 그 불편함이 없고 도난 분실 위험이 적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신용카드는 물론 이제 분실되면은 좀 그렇지만은 분실되더라도 그 대금을 이제 그 뭐 훔쳐가거나 뭐 주워간 사람이 사용하지 않죠. CCTV에 다 찍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 위험 부담이 적고요. 그래서 대금 지급 수단이 간편화로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경비 절감 측면도 있습니다. 현금 준비 절차가 필요 없어서 경비 주출이 간소화된다. 그리고 거래업체 간에 발생하는 거래대금 결제 방법 개선으로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된다. 아무래도 현금을 많이 취급하지 않으니까 쓰기가 간단하니까 현금 사용에 따라서 별도로 뭐 직원이 있어야 되거나 관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뭐 장부에다 계속 기록하고 뭐 번거롭잖아요. 일도 많이 들고. 그것만큼 인원이 절약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경비 지출에 따라서 경비 지출이 좀 줄어드는 효과도 뭐 있다.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세제상 혜택이에요. 직접적인 세금입니다. 세금, 법인세. 직접적인 혜택보다는 이제 간접적인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1회 접대비 지출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 시에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손비는 이제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비용을 법인세법에서는 손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용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처를 접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접대하는 거는 일반 판매 관리 활동이죠, 일종의. 거래처 사람 만나서 우리 회사 뭐 제품 설명하고 하면서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 이제 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접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접대비를 지출했으면은 1만 원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이런 영수증, 공식적인 신용카드 이거 계산 증표죠.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 다음에 아니면 뭐 현금 영수증, 그런 공식적인 증서가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비용 썼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 빼서 이익 계산하잖아요. 그럴 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가 이런 게 없으면은 이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접대비 지출할 때는 무조건 신용카드를 쓰든가 현금 영수증을 받든가 공식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뭐 몇백 원, 몇천 원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0,000원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을 이렇게 장려를 하고 그래야만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세제상 혜택이죠. 그리고 신용카드 거래문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접대비 지출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접대비는 약간 좀 불효불급한 아니 뭐 좀 불용적인 뭐 그런 좀 건전하지 못한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접대비 지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신용카드로 쓴 거는 이건 이제 딱 드러나니까 어디서 며칠 날 쓴 거 다 드러나니까 지출 명세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접대비 총액 중에서 신용카드 거래 비율 사용이 높으면은 성실한 기업도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 같은 거 면제받을 수도 있고 그런 혜택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회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비용 지출을 하라는 얘기예요. 특히 접대비에 대해서는. 그게 세제상 혜택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 관련 업무 처리 개선 효과. 재무 담당자의 예산 지출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 및 지출 확인 내역 확인 등 다수 행정 처리 업무를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 및 이용대금 명세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으니까 자료 정리하는데 쉽다는 얘기예요. 증빙이 없는 것도 있고 여기저기 혼재되어 있고 뭐 다양한 증빙이 있으면 정리하기도 쉽지 않은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 요거는 딱 정형화가 되어 있으니까 재무 관련 업무 처리에서 일하기 좋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큰 건 아니지만은 물품 거래 같은 걸 할 때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은 대금 지불 위에 뭐 3개월 할부, 6개월 할부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 돈이 나가는 거하고 6개월 뒤에 돈이 나가는 거하고는 그거만큼 이자에서 차이가 나죠.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익이 된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돈이 뭐 1,000만 원을 결제를 했는데 지금 빠져나가는 거하고 6개월 뒤에 빠져나가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6개월 동안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다른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회 비용적인, 기회 이익적인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카드사를 통한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카드사에서 뭐 우수 고객, 뭐 우량 고객에게는 뭐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별도로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뭐 호텔 이용하는 거 그런 거를 할인해 줄 수도 있고. 그럴 때 기업에서는 그런 거 이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 적립하는 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1번이 되겠죠. 1번. 편하다는 거. 번거롭지 않고 편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하기 좋은 것도 당연히 이제 이유가 되고요. 자, 법인카드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법인카드 규정입니다. 카드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비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 관리를 따로 할 필요가 있겠죠.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임직원에게 법인카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법인카드를 주고 막 가서 사용해라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뭐 회사 업무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사용 장소나 시간 뭐 그런 것들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영수증 처리 어떻게 해서 뭐 월별로 한다든가 뭐 주별로 한다든가 그리고 한도액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해야겠죠. 따라서 기업은 법인카드 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부당한 사용을 막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발급과 해지, 사용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로 실어놨어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그냥 보시면 되고 뭐 어떤 법 규정이 아니고 이제 회사 내규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마다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만 좀 살펴볼까요? 1조 목적, 그 다음에 2조는 발급 대상, 절차, 반납. 누구한테 발급한다, 카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 규정이겠죠. 사용 지침.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카드 발급받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해라라고 그거 딱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 쓰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돼서 사용되어야 된다. 특히 휴일, 노는 날, 그 다음에 업무하고 무관되다고 판단되는 거는 그럴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혹시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하는데 업무랑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업무와 관련성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놔야겠죠.
그리고 이제 부당 사용 사례 그래서 뭐 유흥 목적, 업무, 사적인 사용, 뭐 휴일에 뭐 슈퍼 가서 사용했다 그러면 당연히 사적인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뭐 미용실, 화장품 구입, 사우나 뭐 이런 식으로 업무와 관련 없다고 사용되는 그런 사용이 제한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쓰고 자기가 이용 대금을 입금한다라는 거는 그건 다른 데 엉뚱한 데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쓰고 나서 서명해야 된다. 맞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 법인카드 사용은 예산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 대개 이제 부서별로 예산을 지정을 합니다. 부서별로 뭐 접대비 얼마, 광고선점비 얼마, 뭐 예비교통비 얼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부서별로 뭐 월 단위로 또는 뭐 분기나 반기 단위로 6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써야겠죠. 부서 내에서. 그럼 부서 내에서 알아서 이렇게 자기들이 의논해 갖고 쓰겠죠. 뭐는 얼마까지 쓰자, 뭐는 얼마까지 쓰자. 당연히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용 지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주는 정산하는 것, 뭐 증빙서류 제출하고 뭐 그런 게 되겠죠. 결자 받아야 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분실했을 경우에, 그리고 폐기하는 경우, 이건 이제 법인카드 담당자에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이 가서 사용하다가 잃어버렸으면 바로 이제 신고를 하면 되겠죠. 담당 직원한테. 그리고 6조는 법인카드 사용 감시 및 제재. 이제 회계 담당자는 수수료 확인해야 된다.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런 얘기. 7조는 시행이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법인카드 발급과 해지 신청이에요. 자, 신용카드 발급은 우리가 보통 은행 가서 하죠. 그리고 이제 모집일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법인카드도 일단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서류가 좀 몇 가지 더 갖춰줘야 됩니다. 개인하고 좀 약간 틀립니다. 개인도 쓰는 게 굉장히 많죠. 이런 것처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한다. 이게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지하는 경우 개인 카드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그냥 해지가 가능하죠. 이렇게 뭐 1588 뭐 이렇게 대표 전화로 해서 이런저런 사유로 분실했다 또는 해지한다라고 하면 바로 되는데 법인카드는 직접 방문해서 해지를 해야 됩니다. 기업에서 관련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엄격하게 관리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미납금이 있거나 아직 할부 남은 게 있으면은 뭐 당연히 해지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자, 그리고 법인카드 가입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무상 있는 거니까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개인도 이거 뭐 주민등록증에서 사본 이렇게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법인인감증명, 등기부 등본, 법인기업인 경우는 당연히 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결산재무제표까지. 이거는 이제 뭐 한도액 정하고 그럴 때 사용이 되는 거겠죠. 실적이 있는 걸 확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출 서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능력 평가 그래서 뭐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법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카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있다. 신용카드란 신용을 담보로 해서 뭐 그 얘기다. 신용카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특정한 이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해당 기업의 임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 아까 뭐 기업 공유카드 그렇게 얘기했죠. 용어를 그렇게 외워야 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개념만 정확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그냥 법인카드라고 그러죠. 조금 구체적으로는 기업 공유카드. 그리고 기업이 특정하게 지정하는 것, 기업에서 발급해서 지정하는 것. 그러니까 기업 개별 카드라고 했습니다. 기업 개별 카드. 그 다음에 개인에서 만든 거는 그러니까 개별 개인형 기업 카드가 그랬죠. 또 그거는 개인형 기업 카드. 요거까지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신용카드, 기업 공유카드, 기업 개별카드. 자, 다음은 이제 법인카드 관리대장하고 법인카드 사용대장이에요. 관리하는 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 사용은 실제 사용한 내역, 뭐 그 장거 그렇게 되겠죠.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